자, 오늘 또 이동호 전문가에 맞서는 새로운 두 분, 저희 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 저희가 만나보기를 기다렸는데, 사실은 10승 도전 앞에서 실패했었죠. 저희 서바이벌 종목 배틀 사상 최다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탑스타계 홍기웅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만나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승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떤 걸까요? 일단 코너 자체가 아무래도 단기적인 배틀 코너이기 때문에 네. 단기 승부조를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게 유효했던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신 말씀으로 또 오늘 시작을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고른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도 고르신 기준하고요.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기준 자체도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나 테마가 좀 형성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최근에 수급이 좀 호전되고 있는 종목군들 좀 위주로 구성을 좀 해봤고요. 자, 시장이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외국계에서 좀 선물을 강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또 최근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중국 시장을 따라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미국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다고 해서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물론 단기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졌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완성 보이는 구간이 보인다면 또 과감하게 주도 업종에 대해서 좀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큰 모멘텀을 갖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경제 지표로 이렇게 또 나타나다 보니까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흐름 면에서 주목했었던 중국 시장 역시 2700선 앞에서는 다시 좀 주춤하는 움직임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서의 모멘텀 찾기 어렵지만 오늘 우리 시장 보면 사실 이렇게 좀 견조한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마이다스TV 이동우 전문가. 자, 오늘은 중기 종목 2가지, 그리고 단기 종목 1가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중기 종목은 CJ인터넷과 함께 인포피아를 선정해 주셨고요. 단기 종목이다. 자, 홍기웅 전문가 오늘 또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단기 종목이거든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TCK부터 먼저 좀 살펴드릴 텐데요. 자, 동사는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흑연제, SiC 웨이퍼, 클래식 카본 전극, 실리콘 전극, 반도체와 관련 제품과 태양전지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동사가 최근 뉴스를 좀 살펴보면, 국내에서 유도가열 서셉터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2일 공시를 했는데요. 자, 이제 최근에 또 여러 증권사에서 좀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가격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종목 가운데 코스닥 기업으로서 TCK를 여러 증권사에서 좀 추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지수 추가 상승 가능성과 수급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수혜주, 하반기 이익 모멘텀 개선 업종, 신성장동 테마주, 저평가주 등에 대한 매매 집중도를 단기적으로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데다가 저평가 정도가 단기적으로 커진 데다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실적의 전망치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률 강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에 따르면 28일 TCK에 대한 실적과 고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투자의견 매수가 목표가를 22,000원을 유지한다는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93%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32%로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개선됐다며 실적 개선은 2분기부터 시작된 LED 서셉터 배출 확대가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셉터는 MO, CVD 장비에 장착되어 막 형성에 필요한 열을 균일하게 공급하는 핵심 부품으로 글로벌 2개 업체가 과점해 왔으나 TCK에서 최근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36%로 더 개선될 전망이고요. 이어 LED 서셉터 매출이 지속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살펴드리면
오늘 역시도 좀 52주 신고가가 지금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눈여서 보셔야 될 점이 이제 최근 기관계 수급인데요. 기관계 수급이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최근 한 달 동안에 폭발적인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대비해서도 지금 최고 2007년 당시에 28,950원 정도로 형성했던 주가가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실 수 있는 금액 자체는 한 현재가 이하로 한 15,400원부터 한 15,300원 정도까지는 좀 분할로 매수 접근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긍정적인 의견까지 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TCK에 대한 의견 저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남았거든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일단 옴니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련 업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의 스마트 그리드 47조 규모의 구축 소식,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꾸준한 성장성을 보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 디지털 전력량계, 디지털 설비 미터, 수도, 온수, 가스, 난방량 측정, 원격 검침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스마트 그리드 및 홈 네트워크 사업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사가 최근 이제 중국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 계획에 투자 소식에 힘입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증권가에서는 중국이 2015년까지 3종 3핵 1환 전력망 건설을 통해 11개 초고압 직류 전력 수속 프로젝트를 진행해 5년간 4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가 국제 표준 초안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장비 업체의 해외 수출 기대감에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전기 통합 통신 연합 스마트 그리드 포커스 그룹 회의에서 KT의 초고속 인터넷 기반 원격 검침 시스템이 국제 표준 초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09년 4, 4분기부터 실적은 다소 부진하지만 그로 인한 영향은 지금 온 시스템 주가에 좀 충분하게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의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하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중 바닥을 최근에 좀 형성을 하고 지금 삼중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수급이 좀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박스권 상향 돌파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거래 같은 경우도 거래량 증가와 함께 좀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임박을 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매수하실 수 있는 금액은 좀 시간대가 좀 어중간하니까 한 2시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현재가인 2,935원 이하부터 2,900원 정도까지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목표가는 3,100원, 손절가는 2,7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옴니 시스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최다선사입니다. 탑스탁의 홍기용 전문가, 옴니 시스템과 함께 TCK에 대한 투자 의견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마이다스TV 이동우 전문가, 오늘 단기 종목으로는 이구산업, 그리고 중기 종목으로는 인포피아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월요일장의 배틀 결과 함께 확인하게 될 텐데요. 배틀 종목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2승 도전 대 1승 도전인데요. 이구산업 대 옴니시스템 두 분 모두 단기 종목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분이죠. 탑스탁의 홍기웅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단독 기사가 들어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 카자흐스탄의 BCC에 대해서 대수술을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스페셜팀을 파견해서 이런 부분들 함께 한다고 합니다. 원정희 이준기 기자의 기사인데요. KB금융주주가 해외 투자 회사인 카자흐스탄 BCC 뱅크 센터 크레딧의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영 진단과 정상화 역할을 담당할 스페셜팀을 파견하는 등 BCC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KB금융주주의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은 BCC 지분 41.9%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대 주주인데요. 이 지분을 9,400억 원에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이미 4천억 원의 투자 손실을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사용하는 IFRS가 도입되면 투자 손실뿐만 아니라 BCC 재무상의 손익도 그대로 이 국민은행과 KB금융의 손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BCC가 손실을 낼 경우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자, KB금융의 단독 기사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저희 IPO 통신 함께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IPO 시장의 자세한 뉴스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